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힘당 망신스러워서 어쩝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국힘당과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등이 전략적 연대를 포기하고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일본도 호주도 그리고 결국엔 미국의 트럼프도 나토 IP4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나토와 미국,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이 참석을 해서 특별회동을 갖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국, 일본, 호주가 빠지면서 트럼프 역시도 불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힘당은 트럼프마저 종북이네, 빨갱이네 라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글로벌 호군으로 타며 나라 망신시켰던 자들은 이번 정부에서 찍소리 말고 입국닷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국정기획위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국정위가 앞서 검찰과 방통위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하면서 25일 오늘 업무 보고를 다시 받으려고 했다가, 이 검찰이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 업무 보고를 또다시 일주일 연기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 특히 수사 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어지자 국정기획위가 경고성 의미로 업무 보고를 한 번 더 미룬 거 아니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검찰의 의도적인 업무 보고 대충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또한 국정기획위는 국민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직무 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다.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할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법령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에 앞장섰던 이 방첩사의 핵심 업무인 방첩, 정보, 수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2차례나 반려를 시키면서 방첩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보고 장난하냐? 다시 보고해! 라며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역시도 개혁 대상이니까요. 여튼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고, 적당히 대충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인식시켜주는 부분이어서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잘할 때까지 계속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제대로 일을 잘해주고 있는 보여 기대가 됩니다. 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할 사법제도 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 사법제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 때 신설한 직책으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실행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진국 교수는 한국형사법 학회장 등을 지낸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일하던 시절에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서 지난 22대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국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치밀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더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이 임명이 되면 구체적인 개혁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머리는 이재명 대통령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잘 해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란 세력 척결이 지금 따박따박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온 윤석열에 대해서 자비란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내란 특검팀의 박정 특검부는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윤석열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조희대, 지귀현, 심우정 등등 내란 동조 세력들이 없었다라면 이 국가 중대 범죄자 내란범들 진즉에 구속됐고 벌써 1심이 끝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 법조 카르텔 척결도 필수인데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 확실하게 박멸하는 길만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모두가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서울고법이 김용현의 보석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바 있는데 어제 밤늦은 시간에 김용현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를 담당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깊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성진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사과나 반성 없이 법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 좌시하면 안 되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내란범에게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최소한 윤석열과 김용현만큼은 사형대에 올려야 이 나라의 기강이 섭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이 윤석열과 특전사 707 특임단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추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보겠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투입될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선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과 자금 흐름의 관련성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역시나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는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죠. 검찰이 빠지고 특검이 움직이니 이제서야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마약 외압 수사 사건 그리고 김건희 가족 평택항 밀수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해 보면 아마도 충격적인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특검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